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사를 공부하게 된 저는 조민주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사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 분량이 너무 많죠. 역사 하면 우리 뭐 반만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천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5천년 동안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많은 분량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긴 해야 되죠. 하지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시험에 이제 가깝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택이고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사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강조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외워라. 또는 이런 거는 꼭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기만 하면 한국사는 뭐 너무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겁먹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한국사는 시간이 좀 걸리는 과목인 건 맞아요. 자,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공부를 해서 2달 안에 끝내야겠다. 미리 얘기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한국사를 2달에 끝내야겠다, 뭐 4달에 끝내야겠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다만 성적이 금방 오르는 과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계별로 아마 여러분이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적이 오르려면 일단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하는 거고 그냥.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단계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복습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는 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거를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던질 거고 여러분은 그거를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할 거거든요. 받아서는 절대 그게 내 지식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복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복습하는 방법으로는 이해와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가 여러분이 노력을 해줘야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그냥 수업만 들으면 그거는 그냥 제가 던지는 걸 받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 나름대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를 안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사를 마스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좀 따라와 주고 그 다음에 우선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사 공부할 때 차근차근 하세요. 예를 들면 뭐 2번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만 그 다음 텀에는 그 다음 회차에는 회독에는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하면서 질려버릴 거거든요. 한국사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 대신 반드시 복습할 것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 것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면 한국사를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내용을 나가 볼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일단 한국사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뭐 꼭 여기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좀 빨리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의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진도가 좀 빠르다. 내 진도가 빨라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도는 빠를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우리는 끝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겠죠, 수업을.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전에
새 책을 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전에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추록이라고 해서 이제 바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우리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좀 볼 거냐면요. 차례를 먼저 볼 거예요. 한국사라는 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긴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단원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 차례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8페이지, 9페이지 나와 있죠? 자, 차례를 한번 쭉 볼게요. 한국사는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될 한국사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실차교육과정의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총 한국사 전체를 9단원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9개의 단원으로 나눠놓고 있죠. 첫 번째 단원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어 오고 있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는 2가지 정도 개념을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정리해버리시면 돼요. 2가지 개념 정도는.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볼게요. 두 번째 단원은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이에요. 자, 선사시대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죠?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 정도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자 통치구조와 정비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트 3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단원인 요 단원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자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단원이 고대의 정치, 챕터 2가 중세의 정치, 그 다음에 근세의 정치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의 정치예요. 자, 그래서 지금 4개의 단원인 거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자, 여기를 잠깐 볼까요? 한국사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는 전 근대사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치, 크게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전 근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우리가 한국사의 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이게 1단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선사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들은 이제 전 근대사에 들어가는 단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대,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라고 하죠. 이렇게 4개의 단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시기로 따지면 고대는 삼국시대, 대충 얘기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4개의 시기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라고 해서 이 단원은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됐을 때부터죠.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차지할 때부터 지금까지 2015년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원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대라고 하는 단원, 근대사회라고 하는 단원으로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일제시대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은 지금 현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3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 근대사는 지금 여러분 책은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 전 근대사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정치사부터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출제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 근대사는 약 70%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죠. 물론 다 합쳐서 선사시대부터 다 합쳐서 약 7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